사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여유로워지기도 하지만 점점 얼굴에 그늘이 지고 수척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후자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안녕하세요. 텍스트 포텐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라고 느껴진 순간에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된 책을 읽은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책이 3권 있는데요. 이 책들을 읽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는 깨달음이 오면서 그 책을 읽기 전과 후로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강렬한 경험을 했던 이 3권의 책의 작가가 동일합니다. 어떤 책이었는지 바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제가 아주 힘든 연애를 하고 있을 때 읽은 책인데요. 바로 나는 왜 그에게 휘둘리는가입니다. 제목만 봐도 느껴지는 게 있죠. 일단 누군가에게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관계가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한데요. 어떤 식으로 휘둘리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여유로워지기도 하지만 점점 얼굴에 그늘이 지고 수척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후자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나보지 않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만나고 나서는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 거리를 두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 자체를 내리는 게 좀 마음에 걸리고 추상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자꾸 마음이 피폐해지고 불안해지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 이 책을 찾아 읽게 됐는데요. 휘두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호감이나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상대의 심리를 조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평화로운 연애를 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뭔가 이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막연한 신호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계기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관계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 깨닫게 되었는데요.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의 성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벗어나야 한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닌 경우도 훨씬 많기 때문에 절대 속단하지는 말고 어느 정도 고민이 들기 시작할 때 읽어보면 무척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은 현재 서점에서 품절 상태더라고요. 종이책은 중고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전자책은 아직 구매가 가능하니 필요하시다면 전자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천할 두 번째 책은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입니다. 이 책 역시 나는 왜 그에게 휘둘리는가를 쓴 작가인 크리스텔 푸티콜랭의 책인데요. 나쁜 관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심리학에 대한 책입니다. 저자 크리스텔 푸티콜랭은 프랑스의 심리치료 전문가인데요. 특히 정신적 과잉 활동과 심리조정 메커니즘에 대해 탁월한 식견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심리조정자에 대한 책이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는데요. 푸티콜랭의 책들이 무척 논리적이고 설명이 참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직접 상담을 통해 접한 사례도 좀 풍부해서 읽고 나면 항상 책값을 뛰어넘는 만족감과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그에게 휘둘리는가가 잘못된 연인 관계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책이라면,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는 이러한 나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연인만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등 어디에나 있고 그 관계를 이용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사실 제가 두 책을 모두 읽고 깨달은 것은 휘둘리는 연애를 하는 사람은 주로 친구나 주변 관계에서도 이렇게 휘둘리게 만드는 사람과 지내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스로 자각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하고 노력하지 못하면 결국 그 악순환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자신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머릿속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변화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단호해지고 현명해져야 하는데요.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몰라볼 만큼 달라지고 여유가 생긴다는 것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는 소위 테이커라고 불리는 혹은 에너지 흡혈귀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사람을 나눈 기준을 여기에 이제 예로 든다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성향의 기버가 있고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매처가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항상 뺏으려고 하는 테이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향으로 사람을 구분해서 쓴 책이 바로 기브 앤 테이크인데요. 이 테이커라는 사람들은 강도 같은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 말도 잘하고 매력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얻어내려는 성향이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든 에너지든 감정적으로든 관계를 지속하면 할수록 테이커에게 계속 빼앗기는 관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내 관계를 점검하고 혹은 나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과거에 아무런 기준 없이 사람들을 만났고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점 누군가 저 자신의 영역을 침해하고 무례하게 굴어도 이해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해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무례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점점 더 자주 무례해지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반반의 개념이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할 필요가 있고 또 대안을 가지고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책은 인생의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늘상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얻게 된 인생책인데요. 바로 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생각이 멈추지 않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걸 정신적 과잉 활동이라고 하는데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이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의 어떤 종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직전까지 생각이 멈추지 않아 무척 괴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는데요. 저는 모두가 다 똑같은 줄 알았지만 이런 정신적 과잉 활동이 어느 정도 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데요. 좋은 점은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답을 찾을 때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좋고 다른 사람보다 답을 빨리 찾게 되어 성과가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생각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매우 혹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디엔가 꽂히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밥 먹는 것도 좀 까먹어 버리고 시간 가는 것도 있고 화장실도 잘 안 가게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친 집중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일에 난데없이 꽂히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다른 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사람의 대화나 말에 꽂혀서 훌훌 털고 넘어가는 게 전혀 안 되고 몇 배로 상처를 받거나 생각을 아주 파고들면서 힘들어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루틴한 생활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자기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강할수록 또 앞서 얘기했던 나쁜 관계에 빠져들기도 쉬운데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침해하는 행동을 반복했을 때 보통 사람은 "야 무슨 소리야. 꺼져." 라고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쳐낼 수도 있어요.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멀어질 수도 있는 거니깐요. 이런 식으로 현란한 새치 혀에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신적으로 과잉 활동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어떤 말을 들으면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무척 강합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도 내가 이래서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다음에 이렇게 안 되려면 다르게 해야 하는 건가? 다르게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계속 나름의 해결을 하려고 해요. 사실 그냥 이건 헛소리인데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치혀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져서 어느 정도 이런 메커니즘을 깨닫고 기억해 두고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는 정신적 과잉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실천편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지, 단점을 상쇄해서 자기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읽어보니까 어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누군가 나를 너무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이런 성향으로 인해 혼자 답답했던 분들이 읽어보면 너무 좋을 책이고, 정신적 과잉 활동에 대해 이 정도로 자세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책은 없을 테니까 나다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위기에서 구해준 세권의 책을 추천했는데요. 말 그대로 일상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뭔가 적신호가 켜졌을 때, 인간관계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때 답을 구하기 위해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안 좋은 관계를 많이 정리했고 그 이후로 수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인간관계가 달라진 것만으로도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도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이 변화할 정도로 인생책을 만나는 전제 조건은 바로 내 자신이 그 이야기를 읽고 받아들여서 변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부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텍스트 포텐셜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책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